일단 미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그냥 강보합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코인은 주말에도 열렸단 말이야. 네. 분위기 좀 어땠어요? 안 좋았어요. 아 진짜? 네. 이번에 왜 그래도 또? 보통 좋고 안 좋고 사실 이유가 크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작년에 파산한 FTX 거래소 기억하시죠? 그럼요. FTX가 이제 가지고 있던 코인들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거래소 닫았으니까. 그러니까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매수한 거. 그쵸. 근데 이제 그게 다 팔아서 채무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우리 시장에 이제 덤핑, 그러니까 대량 매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면서 시장이 조금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세를 보였는데 알트코인별로 조금 등락률이 엇갈렸기 때문에 이따 알트코인 시장 분위기 파악을 해볼 때 FTX 사태는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를 이야기하자면 아직까지도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이 가능성에 조금 목을 메고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뭐 134조 원짜리 시장이 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물 ETF도 어떻게 보면 존폐 위협도 받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시장에 좀 자리매김을 해주는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또 의견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다면 당연히 거래량이 쏟아질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물 ETF의 출시로 기존의 선물 ETF가 좀 사라질 수도 있다 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나가 좋으면 다 같이 좋아야 되는데 또 이게 뭐 크면 다른 시장이 죽을 수 있어요라고 하면 이게 또 우리 셈법이 복잡해지니까. 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그냥 저 시장 좋다로만 끝내지 거기서 또 무슨 또 선물 ETF는 존폐 위험해 이래가지고 좋다만 약간 그런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는 우려 막 이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그리고 이 FTX에서 매도를 하면 아무래도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래도 그것도 이따가 제가 그 알트코인 볼 때 FTX가 얼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간밤 암호화폐 시장은 거래량이 주말 사이에 사실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워낙 급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전일 대비 50% 정도 오르면서 200억 달러가 다시 회복이 됐는데 200억 달러 미만까지 내려갔었고요. 보통 저희가 320억 달러, 350억 달러 수준의 24시간 거래량을 보이다가 주말 사이에 좀 급감을 했었고 지금 시가총액 또한 전일 대비 0.75% 정도 내리면서 1조 달러를 간신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시뻘겋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빨간색이 하락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미장이랑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이 컬러로만도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전일 대비 0.13% 하락하면서 25,852달러를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25,500달러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약세 흐름은 현재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물 ETF 소식으로 또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 현물 ETF가 승인되면 도대체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오를 건가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뭐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K33라는 리서치 기업입니다. 여기는 리서치 센터에서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42,0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 실망스러운데. 사실 정고점도 아니거든요. 정고점보다도 2만 달러나 낮은 수준인데 현물 ETF 승인되면은 뭐 42K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치를 지금 내놨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땐 사실 가장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몇십만 달러보다는 조금 신빙성이 있긴 한데 이건 단기 목표가라고 합시다. 좋습니다. 42,000달러가 뭐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지금 가격대보다도 한 60% 정도의 상승된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 현물 ETF 승인되면 가격 상승은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조금 현실적인 뷰랑은 상반되게 조금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또 비트코인 맥시의 의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500만 달러. 나 이런 거 좋아. 나 이런 거 좋아. 500만 달러 원화 계산도 안 돼요. 얼마야?
뭐 아니 500만 달러면 60억 정도 그쵸? 되는 건데 나 갑자기 되죠. 생각만 해도 되게 행복하다. 그래서 그냥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허무맹랑하지만 그쵸. 이런 것도 좀 전해주는 거예요. 네, 마이크로셀러도 지금까지는 막 10만 달러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500만 달러까지 확 뛰었어요. 가격이. 네. 세 가지 뭐 촉매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폿 ETF 어프로브 현물 ETF 승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뭐 보관해주거나 뭐 담보로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면 기존 은행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의 재무회계 기준 심의회가 기업들이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공정시장 가치로 신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승인하는 거를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세 가지의 큰 촉매제가 비트코인을 500만 달러까지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3번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기존 금융권에서 암호화폐 상품을 판매하는 게 여러 국가에서는 실제 진행되고 있어요. 미국이 아닐 뿐이지 호주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작에 기존 은행에서 뭐 암호화폐와 관련된 파생 상품이라던가 커스터디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미국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물 ETF 뭐 시간 문제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500만 달러 일단 믿고 저도 근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짜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이 그냥 우리 돈으로 한 60억 원 간다 이런 분석인데 이게 현실화 가능성은 좀 뭐 우리 자식 세대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없지만 그냥 이 전망 자체가 왜 이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지 그래서 막 계산기 두드리면서 그럼 내가 몇 개 갖고 있으니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월요일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봅시다. 오늘 형님, 알렉산드님, 다현님 어서 오세요. 우리 카페님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알렉산드님은 비트코인 4만 달러만 가도 사실 춤추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기대감 조금 높이세요. 그러니까요. 4만 달러에서 춤추면 우리 6만 달러까지 간 적 있잖아. 있죠. 알렉산드님 좀 생각보다 좀 좋다. 제가 알렉산드님 그 금요일 행사 갔을 때도 만났었거든요. 또 오셔가지고 잠깐 인사 나누고 했는데 아유 반갑네요. 어쨌든 파페분들 어디서 만나도 참 반갑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긍정적이게 분위기를 제가 달고 놨는데 조금 찬물 좀 끼얹었습니다. 이제 또 평정심을 찾아야죠. 바로 좀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실패했다.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년에서 9년 안에 비트코인의 보안이 깨진다. 라는 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51%의 공격을 받으면 보안이 깨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1%의 비트코인 비중 홀더가 동시에 이 네트워킹 공격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할 거냐? 현실 가능성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비트코인의 보안이 깨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보안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얘기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니까 이게 100%가 과반수가 뭐 찬성하면은 뭐 안에 있는 메커니즘이나 알고리즘이 바뀌고 막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다 투표로 진행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다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하는 건데 이제 과반수 이상으로 됐을 때 뭐 보안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으로 블록체인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5차 산업은 양자학, 그쵸?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터가 다음 5차 산업을 이끌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요즘 주식시장에서도 슈퍼컴퓨터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 벌써 오르잖아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풀고 있는 이 문제를 몇 초 만에 풀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엄청 많은 컴퓨터로 엄청 오랜 시간 채굴해야 하나 나오고 이런 식인데 이제 슈퍼컴퓨터 등장하면은 띠르륵 하면은 그러니까 남은 비트코인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의 강력한 데이터 처리 능력이 된다는 거죠. 컴퓨터들이. 그래서 양자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면 어차피 비트코인은 사라진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4차 산업일 뿐이니까. 원래 3차 산업도 4차 산업 남으면은 산업들이 하나씩 죽어가듯이 또 새로운 산업의 시작이 또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4차 산업을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문을 닫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기술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비트코인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의견이 지금 분분해요. 아직 그 시대가 되지 않고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보안 이슈는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지금 기존의 기술로도 충분히 보안을 뚫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제 트리렐마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 그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 그 꼭대기마다 하나씩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절대 이 삼각형을 완벽하게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확장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안성, 그리고 세 번째가 희소성입니다. 희소성에 가까운 비트코인은 확장성을 키울 수가 없는 거고 이더리움처럼 확장성이 높은 코인들은 희소성이 될 수가 없는 거고 희소성과 확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보안성을 가지기 어려운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암호화폐는 그 삼각형 트릴레마의 그 변곡점을 다 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거죠. 코인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 할 건지에 따라서 그 코인의 성향이 나뉘는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희소성에 몰빵돼 있죠. 2,100만 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는 희소성을 포기하든 아니면은 보안성을 포기하든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기술적으로 라는 지금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이더리움을 본받아라. 네, 갚은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 본받아라 라고 하면서 이더리움과 같이 그렇게 유틸리티, 그러니까 사용면도 넓혀야 되고 보안성도 지켜야 되고 뭐 지금 레이어 2 우리 그때 윤석균 교수님 나왔을 때 비트코인 레이어 2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 레이어 2가 비싸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용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승리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일방적으로 좀 비트코인을 조금 디스하고 싶은 의견이 아닐까 하는 조금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비트코인이 어쨌든 좀 기술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리스크에 놓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좀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의 공급이 2주간에 3%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3%뭐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늘었다는 거죠, 저건. 맞나? 그렇죠. 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거래소 안으로 들어온 게 3% 정도 증가를 했는데 사실 뭐 큰 비율은 아니어서 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크게 뭐 가격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매도 의사가 있는 보유자들이 지난 2주 동안 조금 늘었다. 매수보다는 매도 의견이 조금 늘었다 정도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